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의 보탬이 될 증시 오늘관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좀 시장의 공포라던가 불안감이 커졌고 오늘 이를 좀 잠재우려는 코스피의 상승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네요. 오늘 시장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 안에서 상승 하락의 종목 개수가 엇비슷하고요. 코스닥에서는 하락의 종목 개수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시장 안에서는 하반기 코스피 3,000, 3,2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데 왜 체감상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힘을 내서 시장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찾아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순서 이슈 추적으로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재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코스피가 올라도 딱히 오르는 것 같지 않고 하락하면은 괜히 미증시 여파로 인해 우리가 과열 논란에 휩싸이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오늘의 오전 오후장의 이 변화를 보면은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네, 일단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하락했다라기보단 투심을 악화시킬 만한 이슈들이 좀 있었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심이 악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할 때 하락 출발했었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양봉 전환이 되면서 지금 상승 전환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조금 정정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시초가에도 0.04% 조금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단부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인 흐름상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우상향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살짝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 혹은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오늘 정상적으로 반등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데 일단 이제 6월 달이 끝난다라는 이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간 2분기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죠. 만기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2분기 마지막 거래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2분기가 끝나고 나서 3분기 때는 아마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금들 같은 경우 성장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쪽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번 주 잘 넘어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성장주 쪽 코스닥 같은 경우 성장주 대표 주작격인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우상향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오늘장 좀 버텨주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상승하는 업종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슈 추적의 두 가지 주제 보겠습니다. 커지는 예멘 후티 반군발 물류 리스크, 그로 인해서 오늘 해운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죠. 이게 현대차, 기아로 국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산업으로 번질 수 있는 건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운주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해운 운임가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이슈 추적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에 이 해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 기존의 항로가 아니라 우회 항로를 이용하다 보니 해운의 운임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전해드린 바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속 시장에서는 이 운임이 해소되지 않았고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다시 찾아온 호황이라는 리포트를 보면 지금 전반적인 전 세계 정책 추이가 해운주에게도 보탬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IMO의 CII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선박의 경우에 환경에 해를 끼치는 선박의 경우에는 빠르게 교체해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이 등급의 선박은 감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규제에서 도달하지 못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면은 교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더불어 양대 운하 통행은 계속해서 제한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파나마 운하 그리고 수에즈 운하에서 통행이 차질을 빚자 운임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시는 해운주를 살 때 꼭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죠.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경우에도 2024년 들어서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장 해운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대표적인 해운주를 좀 오후장에 추세를 보자면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띌까요? 일단 STX 그린 로지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 이제 벌크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벌크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HMM과 많이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특징적이게도 이 벌크선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해운주에 대한 기대, 실적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업계 같은 경우, 해운업황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분기와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기보다는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못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분기 지나가면서 이제 3분기 7월달, 8월달 되면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관련돼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3분기, 4분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전 해운주들은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요. 중고선가가 엄청 올랐다라고 하는데 뭐 중고차 계속 타고 다닐 거야? 신차 뽑아야지 선주들아 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그만큼 이 해운주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중고선가 그리고 가격 여기에다가 해운 운임지수 이 지표들만 놓고 봤을 때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1분기 실적에서 이런 운임가 상승이 보탬이 되어줬는지 다가오는 2분기에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놓을 수 있을지 숫자로 따져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까? 네, 일단 1분기 실적들 제가 기업들을 몇 개 좀 찾아봤는데 지금 HMM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 좋아진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업마다의 그런 특색이 있죠. 어떤 항로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실적적인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 운임 상승 기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해운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해결될 만한 일시적으로 완전히 해결될 만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물류가 계속해서 병목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계속해서 이 운임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 이제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운임을 시킬 수 있는 배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시킬 수 있는 배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운임료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관련돼서는 사실 조선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해운주는 좀 아쉬운 게 이슈가 계속 부각되지 않는 한 투자자분들이 잊어버리고 또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다. 연속성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웠는데요. 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리포트가 있어서 한번 다시 볼게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운송인프라, 올해는 상저하고라는 제목의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는 이 해운주는 시크니컬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경기를 감안해 봤을 때 해운 운임가 상승 그리고 해운주의 상승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중국에서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물동량이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단기 오버슈팅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운임지수가 2배 가까이 급등했고 국제선 항공 운임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도 올라와 줬는데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계속 전망을 유보하거나 일시적인 피크아웃 혹은 단기 오버슈팅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볼 게 아니다.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이클 논리에서 해운주를 보는 게 아니라 운임가 상승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라는 트렌드를 봤을 때 해운주들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것이다. 운송업종에 투자를 과시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게 모르게 이 상하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1주 연속 올랐다고 해서 끝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리포트를 보니 추가적인 상승도 혹은 연속성도 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운주의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 들어가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화면이 아니라 저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네. 오버슈팅 정도로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런 내용이 나오면 주가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운 운임지수가 11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팬데믹 이전으로 올라와서 실제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당시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연속성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이 종목군들, 해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데 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규모가 큰 기업으로서는 HMM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 대한해운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에는 이제 흥하해운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HMM을 보시는 게 맞고요.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물량 중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는 물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절주의 성격을 조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테마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흥하해운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치 있는 기업을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대한해운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네. 당시에 은행주들 다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은행주를 매수하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은행주들 많이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 이 해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상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예 전공법으로 해운주를 공략하는 것 말고 지금 계속해서 이 운임가 상승의 배경은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같이 방산주를 매수해 본다거나 혹은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을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방산주,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방산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한화시스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같이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말고 오히려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방산주들이 지금 실적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작년부터 수출이 많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큰 기업들, LIG 넥슨이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수주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빅텍이라든지 스페코처럼 예전에 남북 관계가 좀 안 좋았을 때 변동성을 키웠었던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남북 관계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한다면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기업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운과 함께 방산도 살짝 코멘트 얹어봤고요. 이번엔 자동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현재 구간 2.67% 상승하면서 28만 8,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30만 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재규 대표님, 그런 기사를 봤어요. 상반기의 경우에는 반도체주가 주도주였다면은 하반기 실적 베이스 여기에 주주 환원이 더해진 자동차주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를 하지만 네.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연초보다 한 80%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현대차가 한 6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자동차도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살짝 분기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기 배당 때문에 자동차 쪽에 자금이 들어왔다가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이후에는 차익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대표적인 업종이 이 자동차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지만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눌림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템포 정도는 좀 쉬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자동차주의 상승 눈에 띌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역시도 상반기에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기 때문에 살짝 눌림목 구간은 진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은 혼란의 시기라고 해요.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아서일까요? 그래서 지금 주도주의 키워드는 주주환원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금융에서 주주환원이 아닌 이 자동차 산업에서 주주환원. 왜냐? 지금 주요 국가 간의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 기술의 확산 속도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글로벌 산업을 꿰뚫고 있는 주도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 업체, 완성차 업체들의 주주환원에 오히려 주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가 이 주주환원에 대한 키워드 속에서 부상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실적도 좋기 때문에 배당도 잘해줄 거고요. 앞으로 자사주 매입 포함해서 주주환원율이 무려 31에서 33%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자동차 안에서 종목을 골라볼 때 현대차, 기아, 이 주주환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현대차, 기아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전에는 그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굉장히 희비가 엇갈렸잖아요. 네. 지금 자동차 안에서의 핫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저는 미국의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외형 성장이 나와야지 주주환원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10월 달부터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카라든지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실적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에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주주환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는 2배 정도는 더 해줘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같이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까지 분기 배당을 노리는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라든지 주 후반에는 눌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규모 면으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규모가 좀 큰 기업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SL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심주로 SL입니다. 현대차, 기아의 실적이 잘 나오고 수익성이 좋다면요. 앞서 브리핑에서도 확인했다시피 밸류체인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 수익성이 부품주에게도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겠습니다. 관심주 SL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자동차 관심주 한 종목을 좀 더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구동 모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S&T 모티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규모가 작은 기업은 아닌데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게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의 우상향이 이 정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SL이라는 기업이 좀 주가가 올라왔거나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서 너무 더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S&T 모티브라는 기업도 손절가는 약 46,500원대에 잡아보시고 공략해 보시면 S&T 모티브 같은 경우도 좋은 결과물 내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반기 자동차주의 상승 랠리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살짝 쉬어갈 수 있고요. 밸류체인도 같이 보자라는 면에서 SL과 S&T 모티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슈 추적 이재규 대표와 함께 해봤어요. 고맙습니다.